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자동차 생산 증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7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0.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은 0.2% 증가해서 0.4%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뉴욕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예상을 밑돌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플러스 14.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4년여 만에 최고치인 플러스 25.6을 기록한 뒤 후퇴한 것입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플러스 20도 밑돌았습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미국 증시의 급락 가능성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풋 옵션을 지난 1분기 160만 주에서 2분기에 1,129만 주, 22억 달러로 606%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각으로 15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소비세 인상 여파와 수출 부진 등의 요인을 감안해 일본은행 통화정책위원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 하락한 16,662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한 4,464선에서,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1,9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는 1.44%나 하락한 9,092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 0.06% 상승한 6,689선에서, 프랑스 지수는 0.74% 하락한 4,174선에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우크라이나발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연휴가 끝난 월요일,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채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희님, 안녕하십니까. 안고현심과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정성초등 시청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발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연휴가 끝난 월요일인데요. 오늘 어떤 흐름 이어갈까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죠. 지나는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보다시 후를 털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 아직 좀 심한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원래 그 주가 추세가 꺾이면 악재가 자꾸 나오는 그런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제가 볼 땐 조금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요. 일단 주식은 더 간다하는 분이 있고 또 저처럼 좀 다 왔다하는 분이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정도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장은 끝났고요. 9월장이 이제 영업일수로 9월 영업일수 17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추석 마치고 끝날 하루이기 때문에 실제로 16일인데 굉장히 작은 달이거든요. 그런데 9월이 선물 옵션 만기 큰 달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 큰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서히 진짜로 탈얼음판을 걷는 그런 이제 한 달이 시작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하든지 일단 서두르면 자기가 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는 사람이 진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죠.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서둘러서 득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옵션 데미지 입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컴퓨터가 됐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했는데 이제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지난 목요일 날 큰 십자형으로 만들었죠. 덧지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좋은 거냐? 제가 볼 때는 크게 좋은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가 또 변곡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주가 자체가 계속 변곡 나는데 수렴하는 부분에서 주가가 지지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좀 땡기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수렴하는 부분, 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큰 이평이 아래쪽에 있지만 5일, 10일, 21일 평의 수렴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조금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자체가 저도 보면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도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세 또는 보합의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시들어가는, 시들다는 것은 꽃을 한번 꺾은 후에 되는 그런 모양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가 자체가 이제 급등, 급락 이렇게 나온 후에 이제 속된 말로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큰 장대, 이걸 큰 걸 한번 봐주시면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제 이 전체 캔들을 큰 캔들을 하나 본다면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방을 위한 당분간 잉태형이 계속 나올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보시라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잉태형으로 아주 지리한 장이 그래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리한 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볼륨저 밴드 볼 것 같으면 이번 주 볼륨저 밴드가 2070포인트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볼륨저 밴드 이상 가면 여러분 오버슈팅이나 하듯이 지금 자리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여력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지난 3주의 볼륨저 밴드 이탈이 곧 바로 볼륨저 밴드 안에 들어왔듯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여러분과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제가 볼 때는 2070 이상은 저는 오버슈팅이라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월 볼륨저 밴드를 보시더라도 월 볼륨저 밴드가 2075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봐야 이번 주에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상승의 여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뭐 기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인태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너무 많은 분이 오셨죠? 123명이 나오셔가지고 뭐 아웃승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 스팬 1을 꼭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선행 스팬 1 사전에 알 수 있죠? 오늘은 제가 볼 때 신고가 나지 않으면 선행 스팬 1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 무료 방송합니다. 무방하니까 무방 150명 선착순입니다. 우딱우딱 들어오셔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 푹 거셔가지고 굉장히 재미 보셨죠? 푹 거셔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재미를 받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무방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계륵증입니다.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올라가자니 국제적인 낙제 내려가자니 정부의 시책 이렇게 중간 있는데요. 한 번은 무슨 장관 효과 한 번은 우크라이나 효과 이런 식으로 효과 악재가 한 번씩 났습니다. 이 악재가 연속으로 나가든지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면 되는데 한쪽으로 날 때 양쪽으로 날 때는 우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급락과 등이 아직까지 나올 자리는 아니고 당분간 잉태형의 계륵 모양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로 풋옵션, 콜옵션 시작이고요. 여러분 오늘 선물 보시면 최근의 선물 이제는 선물을 봐야 되죠. 9월 만기가 이제 됩니다.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은 하방 쪽이고요. 개인만 주구장창 상방향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들 지금은 개인들이 한 포지션당 조금 먹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객연탁금이 또 기관들이 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객연탁금이 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여러분 신용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코스닥 주가가 조금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해야 되고요. 코스닥 주가를 최근에 좀 조작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코스닥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코스닥 주가가 결코 좋은 주가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주가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는 코스닥 주가가 분명히 좋을 게 없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코스닥 주식은 자기 자산의 최소한의 주식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또 뜬다고 또 여러분 광분하지 마시고 한 번에 탑스백 효과가 있었지만 코스닥을 현금화하는 발판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죠? 선물이 헷갈립니다. 선물의 어쨌든 평균 가격은 263입니다. 263이니까 여러분 263이니까 268 되니까 바로 꺾이죠? 바로 꺾이는 그런 부분이다. 평균 가격에서 오는 저항이다.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주가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계자들을 보면요.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고 급락이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아직까지 급락이 나올 그런 자리는 모양새는 아니다. 급락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다시피 2030포인트 하방 이탈할 때 급락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급락은 분명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횡보 국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267인데요. 선물의 무기 중심이 266입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선물도 오늘 미미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물만 보면 되겠죠? 선물만 보면 지금 개인들이 선물을 먹고 있습니다. 180억 먹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기점이 263.50인데 저는 현금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들 하방 쪽이고 금융투자 여러분 보다시피 하방 쪽입니다. 하방 쪽이라는 것은 금융투자는 264 하방 이하 가면 돈 먹는 그런 구조가 없다. 금융투자 특히 여러분 이번에도 옵션 만기 때 보시지만 금융투자가 어마어마한 크레물린입니다. 크레물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꼭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지수 상승하는 척 하면서 한 방 맞아버렸죠. 맞으면서 우리나라 증시하고 똑같습니다. 덧지형 모양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스닥은 주가 신고가 비슷하면서 교수형 나왔어요. 그리고 S&P 500은 굉장히 구름대에 걸려있고요. 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주가의 되돌림이지 추세를 상승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후행 스팬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구름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지 오르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헷갈릴 때는 현금이 제일 좋고 하려면 헷갈린다 할 때는 모든 캔들차트의 후행 스팬을 꼭 보시고 후행 스팬이 캔들차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시면 된다. 후행 스팬이 캔들차트 아래에 있으면 주가는 하락 추세, 캔들차트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뭐 구름 볼 필요, 구름이 어렵다면 후행 스팬을 보는 것도 여러분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직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습니다. 캔들 위에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코스닥 보실 것 같으면 코스닥은 지금 혼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니 해도 선행스팬 원이죠. 지난주에 선행스팬 원 강자. 여러분 너무 참석에 맞추셔서 감사하고, 오늘 무방합니다. 무방하니까, 무방 150명 선착순입니다. 많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여러분, 뭐를 사야 될지, 뭐를 여러분 사고 싶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1등 주식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등 주식,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런 주식이 사야 될 타임이 아니냐. 삼성전자 주가가,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다른 주식은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를 지금 제가 볼 때는 130만 이하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 상승은 저퍼주죠. 저퍼주의 연속적인 상승,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물량이 없어요. 저퍼주 여러분 100만짜리 넘는 주식 말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저퍼주들도 서서히 조금 헉헉거리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여요. 글쎄요, 아무래 패시픽, 저도 아무래 그룹을, 저도 증권 한 지가 거의 24년 됐는데, 한 번도 사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 이 주식이 왜 올리는, 좋죠. 올리는데, 이 주식이 시장의 핵심이 내가 올린다는 것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주식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여러분의 체감지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체감지수가 낮을 때일수록 주가에 하락이 보인다면 주식은 더욱더 체감지수가 싸해질 수 있다. 싸하다는 것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수에서 여러분 계력적인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넘기기도 그렇고 안 넘기기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선행스팬 1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선행스팬 1 하락인데 주가 뜨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행스팬 1 떨어질 때 주가가 반등으로 상승하면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고 일단 오늘은 약세장이 예상이 되고요. 큰 약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이번 주 전체 지형은 여러분 전체 큰 국면에 제가 볼 때 잉태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천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약세장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요. 드디어 NC소프트가 9%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리포트들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 세워주시고 이번 주 시장 진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일치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부터 시장 시황을 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2020포인트 부근부터 반등이 올라올 때 두터운 저항벽이 되겠죠. 2070포인트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반등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금통위의 금리 인하 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과 연결된 부분들로 전체 시장 틀에 맞춰 나갈 때 지수도 탄력을 받아서 2070포인트까지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경기 민감 주도로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가 나와준 시간 10시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죠. 0.5%까지 상승을 했다가 재차 0.3%까지 하락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재력을 선반영한 듯한 그런 포지션으로 지수 캔들도 음봉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망스러운 그런 지수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수 캔들이 음봉형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들의 포지션도 지수가 붕 떠 있는 시점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나타났고,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입성한 개인들이 이 재료가 먹히지 않고 그런 어떤 하락 포지션으로 변동되게 된다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 부분부터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지금부터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이번에 지수 강한 저항 207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캔들을 뽑아 올렸으면은 사실은 어떤 그 상승 포지션으로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3인방 섹터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루도 유지를 못하고 조금은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207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재료들도 먹히지 않고 흘러내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글로벌 주가의 흐름들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증시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이죠. FOMC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는 사이 기간에서 큰 그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종목들 쪽에 이제 종목들이 크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는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스닥은 단기 트레이딩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 시장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단연 NC소프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거의 2주 정도 종목 추천을 시장 변동성 때문에 안 드리고 있다가 NC소프트를 딱 하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상당히 좀 실망도 많이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으셨나. 하지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하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어떻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전저점까지 이 NC소프트가 이탈한 상황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들이 세 박자가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들이었냐면은 이 NC소프트에 줄어들고 있는 대처거래,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속 순매수, 그리고 기술적 바닥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게다가 이 NC소프트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뉴스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좋게 나오면은 지금 어차피 바닥인데 실적이 좋으니까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이 NC소프트의 주가를 다루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걱정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사무실로도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요. 이제 중요한 게 시청자분들께 이제 하락을 좀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 NC소프트가 하락을 할 때도 적절한 시점에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 사인을 좀 드리면서 게임빌과 컴투스의 기관들의 어떤 그 사기성 농간에 대한 예를 직접적으로 좀 트레이딩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금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NC소프트의 주포와 거의 한 달 정도 끈질기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의 급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상승이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NC소프트라는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상반기에는 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해서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게임들의 효과로 인해서 3분기부터 바로 되돌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순고르기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으면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흐름이 안착이 되면서 16만 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사실 코스피 쪽에 큰 변화된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지만은 일단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라크 공습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대외적인 악재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료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까지의 지수 변동성은 확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2070포인트에서 어떤 흐름들로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갭상승 후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 코스닥의 방향성 여부 체크해보면서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 NC소프트를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16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